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푸 성모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박우리입니다. 저는 이제 중독 치료 진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중독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독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이란 하나의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그런 안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 가족 안에서 치명적인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게 우리 중독 가족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배우게 되고요. 또 인간의 도리와 인간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떠한 한계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향후 이제 성장해서도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게 학술적으로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중독 가정의 모습들,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음주가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가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필요가 이러한 중독자의 필요에 종속이 되어버리고요. 지금의 상태에서 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은 다양한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동 의존 상태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가족들이 이제 환자의 중독에 영향을 주고 더 악화되는 일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점점 이제 폐쇄된 체제가 되기 쉽습니다. 사실 가족들끼리도 소통을 어려워하고요. 당연히 외부의 누구와도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중독 질환이 진행적으로 점차 악화되는 것처럼 이제 가족의 문제도 점점 진행성으로 나빠지는 양상을 띠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측이 힘들어져요. 이 부분이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본인이 똑같이 행동해도 어떤 때는 아버지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잘했다고 안아줄 때도 있고요. 또는 같은 행동을 해도 갑자기 이제 화를 내면서 때린다든가 하는 이런 극과 극의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불안해지죠. 당연히 이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또한 중독 문제에 같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할 텐데요. 사실은 조기 개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중독 가정의 아이들이 보통 이제 10대 한 중후반부터 빠르면 초반부터 이미 이제 술을 쉽게 접하고 중독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위험이 높습니다. 항상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불안하고 또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순간이 많이 있죠.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비교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문제가 없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버티는 거죠. 그 내면에 두려움, 외로움, 분노, 우울이 가득 차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문제로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또 일탈 행동을 한다거나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다거나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술뿐만 아니라 약물 같은 이제 중독 물질을 이제 사용하기 쉽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모두 이제 병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나름의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모의 중독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자체가 오히려 그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 어떤 부모의 감정을 더 살피고 눈치를 보고 또 이제 위로를 하는 그런 역할 전도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성인 아이의 형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경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인 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정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를 입원시키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 진료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한 말인데요. 아버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원시키고 하면서 본인이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본인이 치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에도 참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더라. 본인은 이제는 더는 할 게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저도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뭐 종교에 의지했다, 뭐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다, 사실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보호자에게 이 자녀에게 먼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본인에 대한 치료이다라고 조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독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리모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중독 가정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여러 센터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여기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지 말고 말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이답게 막 투정 부리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른스럽고 성숙한 아이인 게 아니거든요, 결코. 사실 이 아이들은 온전히 아이이기를 허락받지 못하는 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회복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핵심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사실은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아주는 진짜 어른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치료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이러한 아이들까지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가정 가까이에 있는 뭐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또는 이웃, 뭐 신부님, 뭐 목사님 같은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 안전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안전한 공간이 있고 안전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놀고 회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사실 중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알코올과 또 이런 중독에 대한 교육을 정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굳이 이제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꼭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부정적인 입장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집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이다, 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을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러한 면뿐만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방식을 통해서 또 본인들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가 올바르게 중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 개입에 필요할 때, 개입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원칙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뭐 병적인 상태에 있거나 정말 중독 질환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이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만큼 그만큼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회복 능력도 이 아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즐거워하고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내면에 감추었던 어떤 슬프고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놀이 같은 것이 이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리모 선생님의 책에서 보았던 어떤 믿지 말고 말하지 말고 느끼지 않는 아이들, 이제 마음을 오픈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다가가서 믿을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기분을 표현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신 영화겠지만 이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첫사랑을 실현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 지금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모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기 싫어서 그 모든 감정을 버리는 거는 너무 큰 낭비다. 그렇게 마음을 계속 잔뜩 떼어내다간 30쯤 되었을 땐 남는 게 없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 그게 이제 부정적이고 아픈 감정들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느끼고 소화내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감정을 다루고 돌보고 또 행복한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그 제리모 선생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중독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거나 낫게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대신에 나는 나를 잘 돌보고 내 감정을 잘 이야기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치료 현장,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 그리고 치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점점 더 많이 넓혀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가 곧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이러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좋아져야 그 환자분들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들도 강력한 좋아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 작가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키친 드링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음주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단주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1일째부터 이제 1년이 되는 단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신의 이제 어떤 생각과 느낌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면을 살펴볼 수 있고 당연히 어려움들 또 이제 단주를 해가면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 당연히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특히나 아이들의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 아이의 엄마인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가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술을 안 마시면서 엄마가 어떻게 달라졌니? 엄마가 달라졌니? 하고 물어봅니다. 작가는 당연히 아이의 대답을 기대하죠. 엄마가 뭐 더 좋아졌다, 더 상냥해졌다, 뭐 친절해졌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데요. 아이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좀 더 엄마스러워졌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은 행복한 부모, 자신에게 잘해주는 부모 물론 원하겠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냥 엄마, 그냥 아빠를 원하거든요. 환자가 이렇게 치유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옆에서 이러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